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검토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만간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를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정치 입문 과정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을 하면서 어쨌든 친노의 핵심으로서 친노의 상징적인 인물로 정치권에 자리를 잡아왔죠. 2012년 대선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정동영계로 정치권에 입문을 했죠. 이제 비주류로 입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성남시장에 이제 2010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번 떨어지고 국회의원에도 한번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주류로 정치에 입문한 이재명 후보, 친노의 주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비주류였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이제 위기를 기회로 자꾸 바꿔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3년 같은 경우 이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경남 의료원을 폐쇄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성남 의료원을 본인은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장이 홍준표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누구지? 이렇게 이제 눈길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폐쇄하는 홍준표와 세우는 이재명 이런 어떤 이 각을 하나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그런 흐름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들어서 이른바 촛불 전국이 시작이 되죠. 이재명 시장은 여기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그것은 야권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또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그런 인물로서 어떤 행보의 신중함 이런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문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태도 이 부분에서도 이 빠르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신중하고 한 발 한 발 매사에 천천히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대선에 두 사람이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맞붙게 되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세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뭐 공약을 읽지 말고 나와서 토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세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친문 세력 간의 앙금이 이때 싹트게 됩니다. 이런 앙금이 이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할 때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게 되죠. 이재명 후보와 당시 전해철 후보,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전해철 후보가 맞붙게 되고, 친문 세력이 전해철 후보를 전면으로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게 되죠. 이러는 과정에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이 또 터지게 되죠. 그 트위터 계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 주인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친문 세력과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일대 격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전에 이재명 후보가 뛰어들면서 과거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친문 세력에 대한 어떤 좀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의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흑역사는 2017년 경선이다. 이번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페이스메이커로 참여를 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 이게 내 실력인가 보다, 이렇게 좀 오버 페이스를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좀 문 대통령께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 경선 과정에서 했습니다. 지난 7월 그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며칠 전 수도권 단체장 회의로 청와대에 다녀왔는데 문 대통령이 회의 끝나고 차 한 잔 주시면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네 라고 위로를 해줬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문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가 그렇게 뭐 대척점 있는 그런 관계만 아니다. 대통령도 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난 따뜻한 마음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상당히 이제 전략적인 행보를 이번 경선 과정에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자격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명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 통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여러 가지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정하게 또 공식화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향후 이제 본 경선, 이 대선 후보 경선전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이 친문 세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좀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그것은 뭐 정권 교체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친문 일각과 이재명 후보 간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승복하겠다,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또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흔쾌하게 또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 있을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정해지면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일정한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주목을 끄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뭐 차별화란 용어는 없다, 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차별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내용상 보면은 어쨌든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경선 과정에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